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삼성의 건의사항 및 그에 관한 의정부 검토 내용 인사, 외교 등의 문제 형조판서 김희성 사헌부 대사원 성석인 사관은 우사관 대부 오승 등이 상소하였는데 간원의 손은 이러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조화정승 하유는 지식이 고금을 통달하고 재주는 변통하는 데 합당하여 제작하는 일에 있어 여유가 있다 하겠으나 매양 법령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어 비방하고 그 원망을 주상께 돌리오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또 사신 황음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사대하는 정성은 지극하나 대신이 봉행함이 조심스럽지 못하다 하니 이 말이 반드시 황제께 들릴 것입니다. 황제의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임금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권세가 아래에 있다고 어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황음의 말을 캐어보면 비록 탐구하는 데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전하께서 사대하는 데 마음을 다하실 때 황음 등이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것 또한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윤이 수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고 재변이 여러 번 나타났으니 한나라 고사로는 삼궁을 마땅히 파면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제가하여 시행하소서. 헌부의 손은 이러하였다. 신은 생각한데 재상은 위로는 임금의 덕을 보조하고 엄량을 섭리하며 아래로는 백관을 총관하고 국정을 닦아 재상을 구첨의 땅이라고 이름합니다. 조화정성 하윤, 우정성 조용무는 매양 이를 의논할 때 당하면 후정성의 소견이 분운하게 같지 않아서 마침내 전하의 정성의 명한 것을 저버리고 또 신민의 함께 우러러보는 소망을 잃게 하니 이것은 작은 사고가 아니요 또한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동인 협공의 뜻을 생각하시고 사시가 자스를 교대하는 데 도를 본받으셔서 번갈아가며 정승에게 명하여 함께 나오지 말게 하시면 다만 이를 의논하는 데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장차 각각 마음속의 포부를 다해 사공을 이루어서 채통이 바르게 되고 조증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의정부사 이규철과 참지의정부사 이간 같은 사람에 이르렀으는 그 지식이 사조를 무마할 만하고 무략이 외모를 막을 만하오니 마땅히 총재의 열에 두고 정사를 논하는 곳에 있게 할 것이 아닙니다. 동지 총재 노필과 공안부 윤 홍잠은 별로 재능이 없으면서 벼슬이 양부에 이르렀으니 영하와 은총이 지극합니다. 마땅히 산관의 자리에 두어서 공고를 보이소서. 신등의 소견이 이와 같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시행하소서. 간언에서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에 감응하는 이치는 지극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일의 잘못이 아무 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인사는 이미 다하였는데 기수가 마침 그러하여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하늘의 보고 듣는 것은 곧 사람의 하는 일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전하께 바라는 것은 네 가지 일에 지나지 않사오니 몸을 진실하게 하는 것, 어버이를 섬기는 것, 정사를 닦는 것, 백성을 구휼하는 것. 몸을 진실하게 하는 도는 전하께서 스스로 힘쓰시는 데 있고 어버이를 섬기는 실상은 전하께서 스스로 다 하시는 데 있고 정사를 닦는 일과 백성을 구휼하는 족에 이르러서는 삼가 뒤에 갖추오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소서. 1. 둔전의 법은 진실로 국가에서 부득이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처음에 이 법을 행할 때에 진언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나라에 군량이 없으니 마땅히 저축하는 방도를 넓혀야 하겠는데 둔전의 법은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위에서는 중한 이익을 얻고 백성은 심히 곤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내려지니 백성들이 듣고 모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등은 듣자오니 나라를 보존하는 도리는 백성의 마음으로 근본을 삼고 나라를 지키는 계책은 인화로서 최상을 삼는다 합니다. 윤탁이 호구의 부세를 감함해 진양이 포위되었어도 백성이 반할 뜻이 없었고 수양제는 저축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군사를 부르는 조수에 백성이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군은 마땅히 백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근무를 삼을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삼는다면 해가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니 비록 100만의 저축이 있더라도 인주가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성명을 도로 거두시어 둔전의 법을 파하고 오로지 백성을 기르는 것으로 선물을 삼으소서. 1. 연호미는 수재와 한재에 대비하는 황정의 한 가지 일이니 곧 이회의 염산법과 경수창의 화척의 뜻입니다. 역대 서로 승습하여 혹은 상평이라 하고 혹은 광해라고 하여 풍년이 들면 거두고 흉년이 들면 흩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비록 예적 법이라도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전년에 중년의 예로 거두었는데 바치는 자가 괴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혹은 전당을 잡히고 팔을거나 꾸는 자가 있었으니 조석에 쓰는 것도 오히려 넉넉지 못하거든 어느 겨를의 후일의 바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여러도의 감사로 하여금 풍년이든 지방만 거두게 한다 하시더라도 전하께서 전야의 일을 어찌 고루 아시겠습니까? 한 지방의 땅이 비록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혹 지품의 비척과 인사에 고르지 못함이 있어서 모두 풍년의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대저 10집쯤 되는 고을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8, 9에 이르고 부유한 자는 한둘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호미를 낼 수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건년일에 해마다 수재와 한재가 있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족하지 못한데 지금 백성들의 목전에 급한 것을 취하여 후일을 구제하는 것을 삼으니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괴이할 바가 없습니다. 신등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아직 연호미법을 정지하시고 여러 해 풍년이 든 뒤를 기다려서 다시 행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은 전조 충선왕이 민생을 위하여 입법한 것인데 위조 말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가 금년의 진언으로 인하여 다시 세웠으니 이 3년 동안 시험해 본 뒤에 다시 상냥하게 하소서 하였다. 1. 배를 타는 군사는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예물을 막으니 백성이 이를 믿고 편안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도의 관찰사는 한 방면의 일을 총관하고 절제사는 군마의 정사를 통솔하나 멀리서 관령하여 제어하는 데 불과하고 친히 군사를 관령하는 데 이르러서는 만호와 천호인데 조정에서 오히려 선상에 익숙한 자로서 맡기니 이들 무리들이 어찌 능히 위로 위임한 뜻을 못받아서 군사를 무마하고 구휼하겠습니까? 혹은 노역을 시켜 사리를 연구하고 혹은 휴가를 주고 소산을 요구하니 그러므로 백성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여 유망하는 데 이르는 겁니다. 그 가시를 버리고 언제나 바다 위에 사는 것이 인정의 즐거운 바가 아니니 비록 후하게 무마하더라도 오히려 수고로움을 끓이고 피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겠거든 하물며 침어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원컨대 정발 찰방의 예에 의하여 수군 찰방을 두어 날마다 각 포구를 순찰하여 군사를 무휴하게 하고 만호와 천호가 사사로 군인을 사역시키고 사사로 주는 것을 받거나 무릎 부지런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가추 아래에서 율에 의해 시행하여 호강하고 교활한 자를 징계하고 선군을 위로하소서 하였는데 정부께서 의논하기를 장신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였다. 또 1. 철이라는 물건은 민생의 용도에 긴절한 것이나 반드시 포백과 곡식으로 바꾼 뒤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현의
잔하고 성함에 따라 공철의 많고 적음을 정하고 주연에서는 경작하는 것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누어 부과합니다. 백성에게 보고할 때 간혹 경중이 같지 않고 철을 거둘 때 이르러서 수령의 친히 감도 고찰하지 않고 풍간이나 향리의 무리로 하여금 감고하게 하니 어리석은 백성이 저울 눈을 알지 못하므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속이기 쉽고 약한 자는 제어하기 쉬운 것입니다. 한 번만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편달이 뒤따르니 어리석은 백성은 오직 완납하는 것으로 다행을 삶으니 어찌 감히 다시 그 사이에 말이 있겠습니까? 철은 본래 얻기가 어렵고 거두는 것이 또 중하니 여러 도의 백성들이 고루 이 패를 받습니다. 신등은 오나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의 철이 산출되는 땅에 철장을 더 두시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출연하여 국용에 대비하고 철을 거두는 법은 정파하게 하여 민생의 힘을 펴게 하소서. 만일 국용에 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부득이하여 거둔다고 한다면 바라옵건대 바치는 액수를 경하게 하고 자세히 조식을 가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거는 각 도에게 행위하여 편부를 추구해서 다시 상량하소서 하였다. 1. 사람을 쓰는 도가 공평을 다하지 못하면 공적을 상고하는 법이 바른 것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사람을 쓰매 반드시 그 재주에 의하고 공적을 상고하면 반드시 그 실상에 맞게 하시니 의논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자의 강릉부사 박인간과 의주목사 홍유룡이 무슨 공덕이 있기에 상장의 진로 가선의 제수를 받았으며 충주목사 홍강은 별로 죄가가 없는데 참의의 배슬로서 한 작업도 더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사람을 쓰는 도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강릉부사 조원과 양주부사 홍섭은 과만의 기한도 다 되지 않았는데 불러서 높은 질을 제수하고 기타 고만이 되어 마땅히 부를 자는 간혹 질을 내리시었으니 그렇다면 공적을 삼고하는 법이 또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등은 두렵건대 이것이 점점 폐단이 되어서 성법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자기의 높고 낮은 것을 반드시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에 의하여 정하고 수령을 소환함에 있어 반드시 공적을 상고하여 기록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아전은 그 직임에 맞고 이른 마땅함을 얻어서 공도가 행하여질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장신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1. 감사가 너무 너그러우면 수령이 직사에 각근하지 못하고 너무 엄하면 백성을 무율하기에 겨를이 없으니 지나친 것은 불급한 것이나 같아서 그 패단은 한 가지입니다. 근래에 감사가 엄하게 기강을 세워 수령으로 하여금 명령만 따르게 하고 공부가 제때에 미치는 것과 부서가 기한에 미치는 것으로 책임을 지워 일을 다스리는 것으로 능한 것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 날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간혹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책망과 벌이 따르니 선비가 수령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대개 조정에서 종사하는 자는 조금 과실이 있어도 핵실하여 묻고 종을 거두는 데에 불과한데 수령에 이르러서는 한 번만 작은 과실이 있으면 감사가 곧 퇴제를 가하고 혹은 뜰에 끌어내려 욕을 주어 좌우에게 보이니 이미 나체로 아전의 손에 형을 받고서 어떻게 다시 아전과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원하건대 지금부터 수령을 태형을 쳐서 환임시키는 법을 없애고 만일 큰 허물이 있으면 곧 공사를 정지시키고 작은 잘못을 범한 자는 조정에서 행문하고 종을 거두는 예에 의하여 수행에 모시는 자를 죄주어 수령을 권려하면 벼슬을 편안히 하고 직책을 즐기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1. 군사라는 것은 나라에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기르는 도는 마땅히 무휴로서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여러 도의 군사를 모조리 성적하여 달을 갈아 서로 교대해 왕실을 시위하게 하여 1년 안에 한 번만 오게 하니 그 치의 도가 다하였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정이
사경이 근심이었고 농사가 바야흐로 한창이니 농사딸 동안에 여러 도의 시군마로 하여금 그 시골에 방한하여 남묘에 진력하게 한다면 즐겁고 기뻐하여 화기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건은 전례에 의해 의하소서 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백성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금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이 있어서 반드시 한 법을 행한다면 좋게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고조가 법상장을 약속하니 진나라 사람이 기뻐하였습니다. 만일 법이 있어서 문구뿐이라면 비록 아침에 삼령하고 저녁에 오신하더라도 백성을 교화하는 도에는 도움이 없고 다만 백성의 시청만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에 있어 이미 이루어진 법은 모두 행할 수 있으니 만일 부지런히 준수하면 반드시 다시 새 법을 만들 것 없이 후세의 영구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등은 원하옵건대 조정으로 하여금 이미 반포하여 내린 것 이외에 다시 새 법을 만들지 말게 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면 원망과 비방이 그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경사에 실려있는 역대 제왕이 이미 행하여 효과를 본 것을 옛일을 상고하여 거행하는 것 이외에 편벽되고 오활은 얕은 소견으로 망령되게 세법을 세우는 자는 일체 모두 검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원은 조영무의 사위이고 홍섭은 하윤의 사위인데 외임으로 내보낸 지 얼마 아니 되어 조원은 첨총제를 제수하고 홍섭은 상호군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간관이 말한 것이었다. 형조의 상소를 말하기를 신등이 외람되게 제주도 없이 요행이 법사에 있으니 송사를 결단하는 책임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거늘 어찌 감히 제보 현부와 서관의 용렬하고 능한 것을 알겠습니까? 유일의 선비에 이르렀으나 일찍이 들어서 등용하는 법이 있고 하물며 성명께서 정사를 친히 하시어 안으로는 사람을 얻는 실상이 있고 밖으로는 얻은 사람을 빠뜨리는 패단이 없으니 신등이 덧붙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물으시는데 신등이 말하지 않으면 충성을 다하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거기보건대 지의정부사 이귀철은 다만 군무에만 합당하고 묘당에는 합당치 않으며 동지 총재 노필은 별로 재득이 없으니 성진박탈하는 데에 마땅치 않고 전 도관찰사 전백연은 뜻과 행실이 맑고 굳어서 묘당을 더럽힘이 없었고 전 판한성부사 이행은 재주가 문무를 겸하여 장상의 직임에 합당하고 전 도절제사 최인은 군민을 편안하게 무율하니 육무로 줄만하고 전도관찰사 권지는 행실이 청렴한 절개가 있고 유리로서 쓸만한 선비는 금교 중추원 항사 이고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였다. 또 상서하기를 전하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어 지치를 이루려고 생각하시와 가뭄을 가져온 이유를 물으시니 신등이 삼가 좁은 소견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소서. 1. 기성군은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노고가 심히 중합니다. 얼류 연간에 선군의 계월을 상고한 도목을 수납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녹용을 입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육전에 의하여 40개월마다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그 직으로서 상을 주고 그 한 집안에서 아비가 긴 세월 동안 배를 타다 혹은 빠져 죽거나 전망하게 되면 그 자제가 연립하여 기선에 충당되어 자손에 이르기까지 전하여 타서 이것으로 인해 한 집안이 모두 망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펼 수 없으니 그러므로는 부자 중에서 배를 타다 죽거나 전망한 자는 다른 사람을 고쳐 정하고 싫어하지 말게 하여 국민의 소망을 잃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이미 수판한 것에 의하여 녹용하고 빠져 죽었거나 전망한 자는 한결같이 장신에 의하소서 하였다. 1. 도목에서 두 거간이 되는 자는 근로하여 종사한 자가 많으면 15년에 이른 뒤에야 그 직책을 거두고 그 직책을 받고 각도의 수령은 30개월의 고만이 되면 경직을 제수하여 오래지 않아서 채차하니 공은 많고 상은 적습니다. 그 관직에 맞고 맞지 않는지를 살펴서 그 중에 직책에 맞는 자는 교체하지 말며 위임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고 사람들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장신에 의하소서 하였다. 1.
각도의 외패 군관이 번을 갈아서 시위하니 그 법이 근엄하고 정밀하여 추호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양 가뭄이 심할 때를 당하면 각각 농사의 일이 잘못될 것을 생각하여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니 원하옵건대 각 패로 하여금 농사때에 미치면 각각 그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농사틈에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과 같이 시위하게 하면 인을 좋아하시는 덕이 백성의 마음에 흡족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전례에 의하소서 하였다. 1. 서북면은 지경이 다른 나라와 연접하여 저쪽과 우리의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그 폐에 시달림이 다른 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도 예의에 의하여 서북면의 여러 고을에도 둔전을 경작하게 하니 백성이 이익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합니다. 마땅히 후일에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와 동북면 둔전은 감하여 없애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도 각관 연호민은 처음에 정한 액수가 다중한 것이 아니나 항산이 없는 사람 백성들이 거두고 흩어서 흉년을 구제하는 뜻을 알지 못하니 유사에 영하여 영을 내려 마땅한 것을 헤아려 개정하되 중년과 풍년에 각각 그 수를 감하여 백성의 소망에 맞게 하고 그 폐단을 없애면 관과와 민간이 거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에 두 조목은 한두 해 뒤에 다시 상량하기로 하고 안주 이북은 우선 장신에 따라서서 하였다. 1. 3월에 송사의 시무를 정지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규칙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장례를 돌보지 않고 얻기를 꾀하는 것을 요점을 삼아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농사딸 가무 때에 벌떼처럼 일어나 모여서 쟁송이 날로 번다 하여지고 골육이 서로 해하기에 이르러 화기를 손상하니 검으로는 살인, 도적과 도망하여 빠져나간 인물에 대한 사건 그리고 원고, 피고가 서울 안에 항상 살고 있는 자 이외의 모든 송사는 농사침에 추결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여 모두 농사에 돌아가게 하소서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장신에 의하소서 하였다. 1. 각사의 이전의 거관은 전에는 육전 내의 인수에 구애하지 않고 동서반은 물론하고 거간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모년의 판지에 의하여 많은 곳은 두 사람을 쓰고 적은 곳은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거간할 계월이 이미 만료된 자가 수다하게 유체되어 있고 팔품 거간은 94개 육삭을 가산하여 거간하기 때문에 수다한 이전이 종사할 틈이 없어 실망하고 있으니 위의 이전의 거관은 육전 내에 있는 것과 갑신년의 판지를 전과 같이 거행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이미 상정한 예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였다. 그대로 윤허하였다. 구첨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봄이고 동잉, 협공은 다같이 마음을 합하여 두려워하고 공경함이고 기수는 길흉, 화복의 운수이고 윤탁은 춘추시대 진나라 사람 조간자의 가신으로 진양의 수령이 되었는데 부세를 경하게 하여 민심을 얻었다. 뒤에 진양이 한 위의 군사에 포위되었으나 백성들이 반할 뜻이 없었다고 한다. 성명, 이미 결정하여 내려진 임금의 명령이고 황정,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이고 이회는 전국시대 위나라 사람이고 경수창은 한나라 선제 때 사람이고 화적은 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하고 정력찰방은 각도의 노정과 역참일을 맡아보던 외직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로 역을 두어 마필과 관원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며 공용 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하게 한 기관을 역참이라 했는데 수개 내지 수십 개의 역참을 역도라 칭하고 그 구간의 마정을 맡아보는 관직을 찰방이라고 하였다. 과만은 벼슬의 임기가 창거고 고만은 과만이고 남면은 농사를 말하며 문구는
문만 갖추어 있는 것을 말하며 삼령은 3번 호령하며 오시는 5번 거듭함이고 유일은 버림을 받고 벼슬에 등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묘당은 의정부의 별칭이며 도목은 해마다 음력으로 6월과 섣달에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을 따라서 벼슬 자리를 떼어버리거나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는 일이고 여기서는 선군의 근무 연월수와 근만의 상고로 한 장부를 말한다. 녹용은 채용이며 수파는 수교이고 채차는 관리를 교차하여 바꿈을 말하고 외패는 각도의 시위군, 패는 군의 단위이고 항사는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산업이며 판지는 교지를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여성군 민무질이 사신 황음과 기원에게 잔치를 베풀다. 민무질이 일찍이 입조할 때 황음과 함께 갔었기 때문에 황음이 오매 특별히 청하여 위로하고 노비를 많이 주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3일 을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사신 황음과 기원에게 덕수궁에서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3일 을유 두 번째 기사 다시 이 지시를 중군 도지 총재로 삼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황음과 기원을 전송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표류해 온 명나라 광양위 백호 오민을 요동으로 암양해 보내다. 오민이 기군 115명을 거느리고 가해선을 타고 양식을 북경에 수운하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풍에도 풍주에 이르렀으므로 의복과 양식을 주고 박무를 시켜 암양해 보내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상호군 박구가 만상군 831명을 암양해 요동에 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험차관 황음과 기원 편에 살이 800개를 올리다. 임금이 이들에게 붙여 황제께 아뢰기를 삼가 신의 아비 신이 옛날에 간직하고 있던 살이 300개와 신이 간직하고 있던 100개 그리고 현재 관원을 보내어 경리 여러 산에 있는 각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가져온 살이 400개 총계 800개를 도금한 은합과 내 옥합을 갖추고 밖은 은으로 싼 소함을 서서 담고 금황나복과 채단으로 만든 술을 놓은 격보로 샀어. 배신 이규령을 보내어 받들고 가게 하였으되 험차관과 함께 가서 봉진케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음 등을 반송정에서 전송하고 황음에게 강아지와 석등장 약간을 주었으니 그 청구에 따른 것이었다. 황음이 취기를 타서 임금에게 고하기를 제자께서 비록 장성하지 못하셨으나 만일 덕이 있는 늙은 정승으로 하여금 좌우에서 보익하게 하고 입족케 하면 후이 대접하는 것은 제가 맡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답하기를 만일 다른 연고가 없다면 어찌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소 하였다. 잔치가 파하니 임금이 황음에게 이르기를 신이 조그마한 공효도 없는데 여러 번 특별히 물건을 내려주셨으니 감동하는 마음을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어 대인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데 어찌 감히 말이 있겠소 하니 황음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황제 앞에 다 주달하지 못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의 정성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연대하여 주달하겠습니다 하였다. 처음에 외조판서 이문화로 접반사를 삼았는데 황음의 성품이 본래 무상함으로 이문화가 오래 접대하기를 꺼려하니 임금이 이를 알고 참지의정부사 이간으로 문화를 대신하여 반송사를 삼았다. 황음이 작별할 때
임하여 문화와 함께 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간이 나이 젊고 이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천사를 따라가게 하는 것은 예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요 하였다. 황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두 제상과 더불어 함께 가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참찬 이익규령과 동지 총재 이지시를 사은사로 경사에 보내다.